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일 이어졌던 폭염이 주춤한 가운데 이번 주는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성능 저하와 높은 유지 비용 때문에 상용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를 이용해 상온에서도 손쉽게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촉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사람의 뇌처럼 적은 에너지로 학습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반도체 소자가 하나의 장치에서 뉴런과 시냅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해외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 등을 유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직원이 회식 장소에서 말없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특히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 상승이 더욱 심합니다. 봄철 잠시 주춤했던 바다 온도가 여름이 되어 다시 올라가면서 폭염이 심해진 데다 국지성 호우 위험도 함께 커졌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8월 8일 관악구와 동작구 등 서울 남서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택가가 물에 잠기면서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서울 동작구에 내린 비의 양은 집중호우 기준인 시간당 30mm의 4배가 넘었습니다. 도시의 배수 능력을 압도해 큰 피해를 부르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2000년대 들어 빈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도 지난해에는 최근 10년 평균의 10배 넘게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전 지구적 온난화입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늘어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에서 수분 증발량이 늘어나 물폭탄이 한반도로 밀고 들어오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바다는 깊이가 얕아서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대륙의 갇힌 형태라 열 축적률도 높습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연평균 상승폭을 보면 서해가 0.54도로 가장 높고 남해와 동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전 평균 상승률인 0.14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전 지구의 해역들의 해수면 온도의 그 온난화 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빠르게 그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덥고 습한 더위가 시작한 가운데 국지성 집중호우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강원 동해안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메마른 들판은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았지만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채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빗속에서도 깨를 씹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뭄 탓에 파종을 미뤄온 농민들의 얼굴엔 모처럼 웃음이 번집니다. 다 타주고 신고나면 품만 들어가지 안돼. 그래가지고 비올 때는 아주 고대고대하던 그 맛이 못자 비가 왔잖아. 바짝 말라가던 고추와 옥수수도 비에 젖어 생기를 되찾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바닥이 쩍쩍 갈라졌던 논입니다. 지금은 단비 덕분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급수차로 물을 대며 버텨온 농민들은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논이 보다시피 이렇게 다 말라 죽던 게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너무나 진짜지 그게 단비예요. 강원 동해안엔 60mm 안팎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타들어가던 농작물엔 숨통이 트였지만 저수지는 좀처럼 수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0%대 중반으로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저수지 저수율 역시
대부분 20-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 토양에 많이 흡수되고 표출되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mm 정도 내린다면은 가뭄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동해안 각 시군은 공공 수영장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가뭄 해소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논밭에서 일하다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위험 지역을 확인하는 등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이 뙤약볕 아래 복숭아를 땁니다. 찜통더위지만 수확 시기를 놓칠 수 없어 과수원에 나온 겁니다. 한낮을 피하려고 하지만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위를 맞기 일쑤입니다. 일할 때는 뭐 더운데 녹지를 해야 되니까 사람은 없고 나이 드셔도 연세 드셔도 일은 해야 되니 방법은 없고 뭐 더 어쩔 수 없이 하는다 지금. 폭염에 농사일을 하다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빠르게 느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드론을 활용한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확성기를 단 대형 드론으로 논밭에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해 휴식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늘이나 무더위 쉼터로 가셔서 좀 쉬면서 작업하십시오. 드론을 활용하면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기 쉽고 또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시간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다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넓은 반경으로 이제 큰 그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 통해서 1차적으로 주민분들이 지금 많이 덥다는 걸 인식도 하시고.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5개 시군과 관광객이 많은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확성기 드론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전담팀을 만들어 폭염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등 온열 질환 최소화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했던 전남 영광 한빛 2호기 원전의 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정기검사 항목 94개 가운데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원자로 가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증기 발생기 세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성능 저하와 높은 유지 비용 때문에 상용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를 이용해 상온에서도 손쉽게 수소 연료 전지용 촉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느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출가스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는 저탄소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촉매는 사용할수록 녹거나 뭉치면서 반응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촉매 교체 비용이 비싸 낮은 경제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수소 연료 전지용 촉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촉매에 사용되는 백금과 니켈을 복잡한 고온 공정 없이 상온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구조를 재배열한 게 핵심입니다. 특히 나노 입자 구조를 내부가 비어있는 돔 형태로 설계해 반응 면적은 넓히고 촉매 손실은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상온에서 초음파를 통하여 특정한 원자 배열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핵심이고요. 특정한 배열과 중공 구조를 결합함으로써 전이금속의 용출을 상당히 저감시켰고 이에 따라서 높은 내구성과 성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새로운 촉매 기술이 적용된 연료전지가 기존 상용 촉매보다 성능이 5배 이상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에너지부 기준으로 진행한 내구성 실험에서는 기대 수명이 42,000시간으로 기존 기술보다 4배 이상 길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료연지 자동차 쪽이나 연료연지 발전소 쪽 그리고 건물용 연료연지 쪽의 업체들과 컨택을 해서 기술이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대량 생산에도 적합해 경제성 면에서도 효과적이라며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소리입니다. 포스텍 김세영 교수 연구팀이 사람의 뇌처럼 적은 에너지로 학습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AI 기술은 많은 전력을 소모해야 하지만 사람의 뇌는 20와트의 전력만으로도 복잡한 사고와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아주 작은 나노 와이어를 이용해 반복되는 전류를 조절하고 흐르게 하는 3개의 전극을 만들어 뇌의 신경세포처럼 신호를 여러 방향으로 주고받으며 학습하는 3단자 이시렘 소자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반도체 소자가 하나의 장치에서 뉴런과 시냅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전력 소비를 크게 줄여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이스트 홍승범 교수와 미국 노스 웨스턴대 크리스 울버튼 교수 공동연구팀이 고온 실험으로만 가능했던 합금의 융해 반응을 인공지능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밀도 범함수 이론으로 계산한 형성 에너지와 기존 실험 융해 반응 데이터를 결합해 총 4천여 개의 화합물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뒤 예측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XGBoost 기반 분류 모델이 82.5% 정확도로 합금의 혼합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구가 실험이 어려운 고엔트로피 합금이나 고온에서도 견디는 초내열 합금 연구에 유용할 것이라며 향후 더 복잡한 다금속 합금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비행기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접착 필름 형태의 항력 감소 기술을 개발해 효율성을 4%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저항하는 힘인 항력을 줄여 연료 소모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상어는 매끄러운 피부 덕분에 움직임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을 10% 줄일 수 있습니다. 호주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여기에 착안해 비행기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접착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난기류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연료 배출량을 줄여 잠재적으로 비행 비용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So we've demonstrated efficiency gains of 4%. Now, if we look at global emission and jet fuel costs, we're spend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n jet fuel and generating 1 billion metric tons of carbon emissions per year. So a 4% reduction is a significant impact. 이 회사는 이미 델타 항공사와 보잉 767용 제품 설계에 협력하기로 했고 미 공군과 국방혁신 유닛과 함께 C-130J 슈퍼 헤라클레스에 대한 전면 비행 시험을 끝냈습니다. 또 첫 번째 유럽 고객으로 스페인 항공사 부엘링을 확보했습니다. 효율성 5% 이상의 다음 세대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Our product is something that can go on the $1 trillion worth of aircraft that are operational right now, and it's a game changer because we don't need to make new aircraft. We can apply things that are already out in operation.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3년 항공 부문은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한반도의 소나무 숲이 누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고사율 100% 소나무 재선충병이 원인인데 올해는 유독 확산세가 심합니다. 이미 최북단 강원 지역 곳곳에 침투했습니다. 홍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는 강원도 춘천의 소나무숲. 사철 푸른 솔숲이 군데군데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백 그루 소나무가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고사율 100%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앞서 감염된 나무를 베어 토막낸 뒤 비닐로 덮어 훈증 처리한 것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30년 넘게 한반도 솔숲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경북을 거쳐 충청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까지 깊게 침투한 상황. 이 민가와 맞닿은 소나무 숲입니다. 이곳도 이미 재선충병이 퍼졌는데요. 나무 수십 그루가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감염이 확인돼 방제 작업을 반복했지만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가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해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활동 기간도 늘어난 게 원인. 지난 2020년 40만 그루던 감염나무는 3년 뒤엔 100만 그루가 넘었고 올해 역시 100만 그루를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개충인 하늘소가 여전히 나무 밖에서 활동하는 시기라 감염나무를 제거하는 방제 작업도 현재로서는 소용이 없는 상황. 항공방제 역시 주변 농민 반발이 심하고 사유림의 경우 산주가 벌목 등 방제 작업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 산에 아직은 파랗게 있는데 그렇게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죽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30년 넘게 이어진 재선충병과의 싸움. 해마다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해외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 등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은 업무 추진비 가운데 268만여 원을 휴일과 심야에 개인 사유로 썼으며 한 호텔에선 업무 추진비 200만 원을 선결제하고 노트북 2대와 휴대전화 1대 등을 샀습니다. 또 지난 2023년 한유럽 과학기술 학술대회와 지난해 한미과학자대회 출장에서도 개인 일정을 붙여 늦게 귀국했음에도 공식적 귀국 출장 일정 2일에 해당하는 일비와 식비 등을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문책 권고를 내렸고 과총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를 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ADHD나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만 5세에서 19세 국민 가운데 ADHD나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4만 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아동 청소년 인구의 3.7%로 지난 2017년 조사된 8만 100여 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5세 단위로 보면 ADHD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세에서 9세고 우울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5세에서 19세로 조사됐습니다. 7월 상순의 이례적 불볕더위가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대응 장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만 물량 감소와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수박. 그런데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일조량 감소 여파로 생육이 지연돼 공급량은 적은데 갑작스러운 무더위로 수요는 급등하면서 한 덩이 3만 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염은 수박 당도에도 악영향이라 맛 좋은 수박 물량은 더 줄어들 전망. 수박을 대체할 멜론이나 참외 가격도 덩달아 올라 선뜻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더위는 채소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배추는 27.4%, 무는 16%나 가격이 올랐고 시금치, 토마토 값도 오름세입니다. 높은 기온이 채소 생육에 지장을 주는 데다 산지에서 무더위로 낮에는 수확 작업을 하지 못해 물량이 감소한 탓으로 보입니다. 오이, 애호박 가격 대부분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지금 히트플레이션, 폭염이 불러온 이제 물가 인상으로 보거든요. 1년 전에 보면 한 25%씩 뛰었고 먹거리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전반적으로 좀 들썩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값도 훌쩍 올랐습니다. 불볕더위로 가금류 폐사가 늘고 있는데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또 고수온으로 지난해 대규모 폐사가 났던 광어와 우럭 가격도 인상됐습니다. 특히 국민 횟감 우럭은 작년 동기 대비 41.8%나 올랐는데 올해도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 가능성이 있어서 양식어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와 오징어 값도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는 등 전반적인 밥상 물가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급 안정 방안과 생육 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고 양식장에는 액화산소 공급 장치와 차광막 등 장비 공급을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더위에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오는 17일부터 농축산물을 최대 40% 싸게 팝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1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인당 2만 원으로 할인 한도를 정했습니다. 또 전국 130개 전통시장은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국산 농축산물을 사면 금액의 30%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줍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여름 바캉스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비밀 요원이 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매스 임파서블과 정약 전의 자산어보 속 어류 관찰 기록을 AI로 복원한 자산어보 인공지능으로 부활하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살아있는 타란툴라를 볼 수 있는 거미 마니아 특별전과 발명품 경진 대회의 수상작과 역사 기록을 모은 특별전도 열립니다.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 대표 명산으로 꼽히는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북한이 등재 신청서를 낸 지 4년 만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북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독특한 지형과 경관, 불교의 역사와 전통 등이 얽혀있는 금강산이 문화적 경관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등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강산은 사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뛰어난 풍광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강원도 회양군과 통천군, 고성군에 걸쳐 자리하며 과거부터 그림과 문학 등 다양한 예술작품의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평가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뒤늦게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세계유산위 자문기구는 금강산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왔습니다. 이번 등재로 2004년 고구려 고분군, 2013년 개성 역사유적 지구에 이어 금강산은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에 올랐습니다. 앞서 우리 국보인 울산의 방구천의 암각화도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8월 1일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0%의 관세를 통보받은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식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진행된 무역 대상국과의 합의 내용을 살펴본 뒤 더 나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일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se tariffs are real if the president doesn't get a deal that he thinks is good enough. But, conversations are ongoing and we'll see where the dust settles.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8월 1일부터 구리에 관세 50%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해식 위원장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구리를 덤핑하는 나라들이 관세를 내게 될 거라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If there is a time of war, then we need to have the metals that we need to produce American weapons, and copper is a key component in many American weapons. 브라질의 50%의 고율 관세를 통보한 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던 멕시코에도 30%의 관세를 통보한 가운데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합의에 이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Y nosotros creemos que, por lo que platicaron el día de ayer nuestros compañeros, que vamos a llegar a un acuerdo con el gobierno de los Estados Unidos y que vamos a llegar, por supuesto, a mejores condiciones. 셰인바움 대통령은 주권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지대 보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지난주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주춤한 가운데 이번 주는 국지적인 호우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